환골탈태, 신선이 된 왕자. 지혜탄탄, 환골탈태. 환골탈태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겉모습이나 마음가짐이 좋게 변했다는 뜻이에요. 환골탈태, 겉뜻, 뼈를 바꾸고 태를 벗기다. 속뜻,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겉모습이나 마음가짐이 좋게 변했다. 아주 먼 옛날 교라는 왕자가 살았어요. 교 왕자는 해맑은 얼굴만큼이나 마음씨가 곱고 따뜻했어요. 왕자는 자나깨나 백성들 걱정뿐이었어요. 백성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짓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늘 애를 썼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들었어요. 힘들게 농사짓는 백성들에게서 곡식을 턱없이 많이 거두고 툭하면 못살게 굴어 값진 물건을 바치게 했지요. 교 왕자는 그런 신하들을 임금님 앞에서 크게 꾸짖곤 했어요. 신하들은 바른 소리 잘하는 교 왕자가 눈엣가시 같았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들통나지 않을까 슬금슬금 교 왕자의 눈치를 보았지요. 왕자만 없으면 두 다리 쭉 펴고 잘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마침내 신하들은 왕자를 몰아내기로 했어요.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거짓을 고하기 시작했어요. 교왕자님께서 글 공부는 뒷전이고 날마다 술에 취해 지내신다고 합니다. 교왕자님께서 죄 없는 신하에게 매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처음엔 신하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더 큰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전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왕자님께서 임금님을 헐뜯고 다닌다고 합니다. 뭐라고? 왕자가 나를 헐뜯고 다닌다고? 가뜩이나 마음이 흔들리던 임금님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여봐라, 당장 교 왕자를 궁 밖으로 내쫓아라. 폐하, 어찌 신하들의 말만 믿으십니까? 왕비님이 폐하, 어찌 신하들의 말만 믿으십니까? 왕비님이 울며불며 매달려 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교 왕자는 궁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왕자는 임금님이 계신 궁을 향해 큰 절을 올렸어요. 아바마마,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왕자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왕자의 얼굴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교 왕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간신히 옮겼어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강가에 이르렀지요. 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왕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커다란 배 한 척이 둥실둥실 떠내려왔어요. 7빛깔의 꽃들로 꾸며진 무척 아름다운 배였지요. 배는 교 왕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흰머리에 긴 수염을 기른 노인 한 분이 뱃머리에 나와 있었지요. 노인이 왕자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여복의 젊은이, 이리 와서 술 한잔 하게나. 왕자는 무엇에 이끌리듯 배에 올라탔어요. 배에는 7명의 노인이 타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왕자에게 술잔을 건넸어요. 술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풍겨났어요.
어서 쭉 들이키게나. 왕자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술을 단숨에 마셨어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콧노래까지 절로 나왔어요. 제가 한 잔 따라드리지요. 교 왕자는 노인에게서 술병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술병을 기울여도 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술병에는 아직 술이 그득한데 어찌 된 일일까? 내가 벌써 취한 걸까? 왕자가 술병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데 펑 소리와 함께 뿌연 연기가 솟아올랐어요. 연기 속에서 일곱 노인이 둥둥 떠올랐지요. 아니, 어르신들은 누구십니까? 왕자는 놀란 눈으로 노인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우린 신선일세. 자네가 마신 술은 신선주라네. 신선이 되는 술이지. 순간 왕자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마치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걷는 듯 했지요.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교 왕자는 사람의 몸을 벗고 신선이 되었답니다. 교 왕자가 신선이 된 것처럼 환골탈태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사자성어 이야기. 환골탈태. 뼈를 바꾸고 태를 벗기다. 환골탈태. 바꿀 환, 뼈골, 빼앗을 탈, 아이벨 태. 환골탈태는 뼈를 바꾸고 태를 빼내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사람의 겉모습이나 마음가짐이 몰라보게 좋게 변하여 딴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도교에서 유래되었어요. 도교는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도를 닦은 결과 인간 세상을 떠나 자연과 벗하여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상상 속의 인물, 신선을 우러르지요. 도교에서는 신비의 알약인 영단 혹은 금단을 먹으면 사람의 뼈가 신선의 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걸 환골이라고 해요. 이 책에서는 신선주로 표현이 되었지요. 그리고 태라는 것은 태아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탯줄과 조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탈태, 즉 태를 빼앗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요. 다른 한편으로 환골탈태는 남이 쓴 시의 문장은 본떠 쓰나 마치 뼈를 바꾼 듯이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낸 것을 뜻합니다. 이때의 태는 바로 남의 문장을 가리키지요.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교 왕자는 자나깨나 누구를 걱정했나요? 신하들은 왜 교 왕자를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나요? 신하들의 거짓말에 교 왕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꽃으로 꾸며진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나요? 생각 다지기. 임금님은 신하들의 거짓말만 믿고 교 왕자를 궁 밖으로 쫓아냈어요. 여러분은 남의 말만 듣고 친구를 미워하거나 의심한 적은 있나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상 펼치기. 내가 만약 교 왕자이고 궁궐에서 쫓겨났으며 신선들을 만나는 행운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한자 이야기. 바를 정. 아버지는 늘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 마음에 거짓 없이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계획표에 수정이 필요해요. 수정. 바로잡아 고침. 거짓가. 그는 가식이 없는 성격이에요. 가식.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밈. 만일 하늘에 태양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가정.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궁전궁. 궁궐처럼 으리으리한 집. 궁궐. 임금이 거처하는 집. 궁녀들은 왕비님의 단장을 도왔어요. 궁녀.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모시는 여자. 세상세. 세계 제1의 경제대국. 세계. 온 세상 또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그는 젊은 나이에 사업으로 크게 출세했어요. 출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해짐. 꽃화. 화초에 물을 주어요. 화초. 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꽃이 없더라도 관상용이 되는 모든 식물을 이르는 말. 골목에서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어요. 무궁화.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나무의 꽃. 배선. 박씨 아저씨는 이 어선의 선장님이세요. 어선. 고기잡이 하는 배. 선장. 배의 항해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향기향. 언니에게서는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향기. 꽃, 향,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 향수. 화장품의 하나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액체. 술주.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마셨어요. 주전자. 물이나 술 따위를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술을 드시는 아빠 옆에서 저는 주스와 안주를 먹었어요. 안주. 술을 마실 때 곁들여 먹는 음식. 신선선. 신선과 선녀가 사는 무릉도원. 신선. 돌을 닦아서 현실의 인간 세계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산다는 상상의 사람. 선녀. 하늘에 산다는 여자 신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전궁. 지붕 밑에 방이 2개 겹쳐진 모양에서 따왔어요. 술주. 물숫자 옆에 술을 담는 토기가 있는 모양에서 따왔어요. 철부지급. 수레바퀴 자국 속의 붕어. 지혜탄탄. 철부지급. 철부지급은 아주 다급한 위기라는 뜻이에요. 철부지급. 겉뜻. 수레바퀴 자국 속에 있는 붕어의 급함. 속뜻. 아주 다급한 위기. 옛날에 장주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단다. 장주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았어. 식구, 밥식, 입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7이나 되었지. 장주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아이들이 줄줄이 태어나다 보니 살림이 피질 않았어.
하루는 아내가 일 나가는 장주를 따라 나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를 어쩌지요? 하며 한숨을 푹 내쉬는 거야. 걱정 마오. 내 설마 식구를 굶기기야 하겠소. 장주는 아내를 안심시키고는 집을 나섰어. 그런데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 살림살이가 뻔한 장주에게 누가 보리쌀 한 톨 구워주려 하겠어. 생각 끝에 강 건너 동생네를 찾아갔어.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흘째 굶고 있어서. 먹지 못해 누렇게 뜬 얼굴로 동생이 말했지. 휴, 누구한테 부탁한담? 장주는 길가에 기운 없이 쭈그리고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단다. 기운, 기운기, 옮길 운.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지. 장주는 제 무릎을 탁 쳤어. 그 친구라면 내게 보리쌀 한 대박쯤은 구워줄 거야. 장주가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가니 다행히 친구는 집에 있었어. 여보게, 그간 별일 없었나? 아니, 장주 아닌가? 어서 오게. 친구도 장주를 반겨 맞아주었어. 그런데 막상 친구와 마주하자 장주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장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어. 실은 부탁이 있어 왔다네. 부탁, 줄부, 부탁할 탁.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김. 당장 양식이 떨어져 그러니 보리쌀이라도 구워줄 수 있겠나? 친구는 문득 장주와 가까이 살던 때가 떠올랐어. 어느 애인가 쌀을 구워주고 받지 못했거든. 또 못 받게 될 게 뻔한데 어떻게 거절한담? 그때 곁에 있던 친구의 아내가 눈치를 주는 거야. 내가 괜한 말을 꺼낸 게로군. 장주는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섰어. 친구는 잘됐다 싶으면서도 마음에 걸렸어. 먼 길 찾아온 장주를 야박하게 돌려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 여보게 장주, 잠깐만 기다리게나. 장주는 문턱을 넘다 말고 돌아섰어. 쌀 대신 돈을 구워줄 수는 있네. 어떤가? 아이고, 고맙네. 쌀이든 돈이든 빌려만 주게나. 형편이 되는 대로 꼭 갚겠네. 형편, 모양형, 편할 편, 일이 되어가는 상태나 경로. 며칠 있으면 내게 돈 1,000냥이 생긴다네. 천냥, 일천천, 양양, 한 양에 천곱절, 매우 많은 돈을 이르기도 함. 그걸 받으면 자네에게 돈을 빌려주겠네. 친구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어. 며칠만 기다리라고? 지금 당장 쌀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인가? 장주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대꾸했어. 내 말을 믿게나. 1,000냥 중에 300냥을 틀림없이 구워주겠네. 장주는 잠자코 벗어놓았던 모자를 집어 들었어. 아니, 내 말을 못 믿는 건가? 친구는 길가까지 쫓아나오며 물었어. 장주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 자네, 내 얘기를 들어보겠나? 무슨 얘기 말인가? 친구는 궁금한 표정으로 장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어. 장주가 길가 나무 그늘에 앉자 친구도 따라 앉았지. 며칠 전 일일세.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를 애타게 부르는 거야. 친구는 장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국 속에 붕어 한 마리가 팔딱거리고 있었네. 수레바퀴 자국 속에 붕어가 말인가? 그렇다네. 그래서 내게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가?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붕어가 뭐라고 하던가? 친구가 다시 물었어. 붕어는 나는 바다 용왕의 신하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장 말라 죽게 생겼으니 제발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시오. 하며 통 사정을 하더군. 저런, 사정, 일사, 뜻정,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 또는 그것을 남에게 말하고 도움을 비는 일. 친구는 혀를 차며 장주를 바라보았어. 나는 갈 길이 바쁜데다가 몹시 귀찮았네. 장주의 말에 친구는 톡 쏘아붙였어. 인정머리 없기는. 그래서 어쨌나? 어쩌긴 며칠만 기다리게나. 내가 지금 이웃나라에 가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거기 강물을 길어다 주겠네. 라고 했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했나? 친구는 나무라도 소리쳤어. 왜? 내가 잘못 말한 건가? 당연하지. 한 바가지 물이 없어 곧 죽게 생긴 붕어에게 나중에 강물을 길어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친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는 거야. 여보게, 자네 생각도 붕어와 다르지 않군 그래. 붕어는 당신이 강물을 길어왔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건어물 가게에 있을 것이오. 하고 말했다네. 장주는 건어물, 마를 건 고기어, 물건 물, 생선 조개류 따위를 말린 식품. 장주는 힘없이 웃으며 말을 이었지. 어떤가? 붕어의 신세와 우리 식구의 신세가 꽤나 닮지 않았는가? 말을 마친 장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휘적휘적 걸어갔어. 그제야 장주의 이야기 뜻을 알아차린 친구는 너무나 부끄러워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단다. 철부지급이란 수레바퀴 자국 속에 있는 붕어라는 뜻이야. 몹시 위급함을 나타내는 말이지. 위급, 위태할 위, 급할 급, 몹시 위태롭고 급함. 사자성어 이야기. 철부지급. 수레바퀴 자국 속에 있는 붕어의 급함. 바퀴자국 철, 붕어부, 어조사치, 급할 급. 철부지급은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옛날 중국의 장주라는 가난한 사람이 쌀을 꿀어 친구 감하우를 찾아갔어요. 거절하고 싶었던 감하우는 돈이 생기면 300냥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장주는 화를 벌컥 내며 자신을 빗대어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속에 붕어라는 비유를 했어요. 철부지급은 붕어처럼 물이 말라 죽게 생긴 공궁항처지나 아주 다급한 위기를 뜻해요. 장주의 이야기는 재물의 액수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제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속담에 같은 뜻으로 저 돈 700냥이란 말과 너희 집 금송아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가 있답니다.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장주의 집안 형편은 어땠나요? 장주가 친구를 찾아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친구는 장주에게 무엇을 빌려주겠다고 했나요? 생각 다지기. 수레바퀴 자국 속에 있는 붕어는 장주의 다급한 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장주의 처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 장주가 들려주는 수레바퀴 자국 속의 붕어 이야기를 친구가 듣고 한참 후에 또 장주가 친구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식구, 밥식, 입구.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비슷한 말, 식솔. 한 집안에 딸린 구성원. 가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기운, 기운기, 옮길 운.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분위기. 비슷한 말, 기, 활동하는 힘, 숨 쉴 때 나오는 기운. 기세,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 부탁, 줄부, 부탁할 탁,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김. 비슷한 말, 당부, 말로 단단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의뢰, 굳게 믿고 의지함 또는 남에게 부탁함. 모양형, 편할 편, 일이 되어가는 상태나 경로. 비슷한 말, 상황,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 처지,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 천냥, 일천천, 양양, 한 양의 천곱절, 매우 많은 돈을 이르기도 함. 비슷한 말, 만냥, 한 양의 만곱절 또는 아주 많은 돈. 반대말, 한푼, 동전의 한 입, 적은 돈을 이르는 말. 사정, 일사, 뜻정,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 또는 그것을 남에게 말하고 도움을 비는 일. 비슷한 말, 탄원,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애원, 소원이나 요구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초롭게 사정하여 간절히 바람. 건어물, 말을 건, 고기 물건 물. 생선, 조개류 따위를 말린 식품. 비슷한 말, 건어, 건어물. 반대말, 활어, 살아있는 물고기. 위급, 위태할 위, 급할 급, 몹시 위태롭고 급함. 비슷한 말, 위험,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반대말, 안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비부, 손으로 매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아우제, 예전에는 사냥을 위한 준비가 동생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활에 줄을 감아 놓은 그림에서 동생의 의미를 따왔어요.